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수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보스 이 경제 포럼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린랜드 그 땅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는 이제 미국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이제 미국이 가지고 가는 것은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무력 사용은 이제 배제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랜드를 이제 미국이 가지고 가기 위해 가지고 덴마크랑 미국이랑 협상을 빨리 해야 된다, 즉각적인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rule out force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랜드를 확보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군사력은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전에는 뭐 군대까지 거기다가 뭐 배치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나고, 그래서 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위들이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미국에 대한 그런 뭐 보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섰다라는 그런 소리죠. 군사력은 사용을 하지 않겠다, 군사력까지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군사력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다들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저께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계속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보스 포럼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촉각에 곤두서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계속해가지고 미국 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보복 같은 거를 막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주식이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은 이제 배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즉각 이 반응을 이렇게 또 주식 시장하면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력을 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그거는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원치도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뭐 군사력까지 뭐 쓰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수많은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난도 하고 뭐 논란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가 막 난리를 이렇게 또 요동을 치고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발을 이렇게 또 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군사력은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랜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가지고 그린랜드는 필수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덴마크나 나토를 이제 보면은 이제 북극 지역의 위협으로부터 그린랜드를 방어를 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때 조롱한 게 계속 생각이 나는데, 덴마크는 뭐냐, 그린랜드에다가 군대도 두지도 못하고 이 덴마크는 그린랜드에 해줄 수 있는 거는 개 썰매만 보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를 좀 이제 조롱을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제 초딩 같은 게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좀 짜증나게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린랜드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yes라고 하면은 감사하겠지만 no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억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을 이제 압박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토 국가들 8개국에 대해 가지고 관세 위협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제 2월 1일부터 이제 10% 관세를 유럽에 있는 8개 나라한테 시작을 한 다음에 6월 달부터는 25% 관세를 이제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관세 협박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기에 취임을 한 다음부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이제 관세 위협입니다. 항상 공격을 할 때 관세를 너 붙이겠다, 관세를 붙이겠다,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붙이는 거, 그 비용 누가 내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96%가 미국인들이 낸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얘기를 한 다음에 수많은 기업들에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관세를 이제 막기 전에 수입을 먼저 했거든요. 수입을 해가지고 재고를 빵빵하게 채워둔 다음에 그 팔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재고가 작년 말에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아마존 CEO가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미국 주민들은 앞으로 더 많은 수입 물품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좀 이제 많이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엄청나게 또 어제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우존스는 1%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S&P 500도 1% 정도,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이제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리바운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제는 다우존스가 거의 1.5%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글랜드를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무력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자마자, 이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자마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까지 배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말을 이렇게 또 바꾸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좀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내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always 치킨 사웃,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항상 좀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논란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빼다 보니까 I won't use the force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오늘은 다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이제 의회, 미국에 있는 이제 의회에다가 신용카드 이자율 10%로 이제 제한을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행주들은 오늘은 다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기 때문에 다 이제 리바운드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자율 10% 상한제를 빨리 도입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티그룹은 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캐피탈원도 1%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시장은 좀 이제 잘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랑 이제 갈등은 계속 이제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텐션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랜드를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관세를 매기겠다, 뭐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유럽이랑은 앞으로도 좀 이제 갈등이 계속 이제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는 오늘은 7% 정도 이제 폭락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들의 수가 3억 2,500만 명을 돌파를 하는 그런 신기록을 이렇게 또 세웠지만, 그런데 수익성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7%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플라넷 피트니스 있지 않습니까? 그 헬스장 운동하는 곳. 이 플라넷 피트니스는 1월달 신규 가입의 수가 이렇게 또 잘 나오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이제 상향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또 이제 널뛰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뭐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 재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덴마크에서 그러면은 우리들은 미국 채권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팔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덴마크의 연금 펀드인 아카데미커 펜션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국채를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미국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로 인해 가지고 1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국채를 매각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속내는 이거죠. 미국이 그린란드를 이제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를 이제 팔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스캇 베센트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투자는 우리 미국한테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irrelevant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덴마크를 엄청나게 무시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다보스 포럼에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이 덴마크에서 미국의 국채를 다 팔려고 하고 있다. 1억 달러 규모나 이렇게 또 팔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덴마크의 국채 투자는 덴마크라는 나라 자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덴마크라는 그 나라 자체를 엄청나게 무시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게 또 말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채 규모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의 전체 국채 규모는 30.8조 달러이다. 30.8 트릴리언 달러이다. 그런데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1억 달러 정도이면은 이 현재 밀리언 달러이면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1억 달러 규모 전부 다 국채를 팔아버린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는 원래부터 수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팔아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고 있었고 계속 이제 팔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두 다 판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적다. 덴마크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나라이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를 사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다 팔던 말던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스캇 베센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압박을 유럽 국가에다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 8개국에다가 이 관세를 매기겠다. 10%에서 20%, 25%대까지 이제 계속 이제 뭐 순차적으로 이제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유럽이 반발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유럽도 미국에다가 똑같이 관세,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 법적 보호 같은 것들도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이제 국가들이 이제 나토 국가들이 이 그린란드에다가 군대를 지금 파견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군사 훈련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를 매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하고 유럽 간의 긴장 상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덴마크만 우선은 이제 국채를 팔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유럽 연합을 전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말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 도이치 뱅크에서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8조 달러나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채 규모가 30조 달러에서 유럽이 가지고 있는 8조 달러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그런 소리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 미국의 국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에서 공동으로 이 미국의 국채를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이 미국의 그 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위기가 올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베센트는 계속해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반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도이체 뱅크 CEO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똑같습니다. 좀 이제 불리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전부 다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또 해버리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쓰는 그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예. 야, 이 가짜 뉴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자신들한테 불리한 거는 다 가짜 뉴스래. 야, 이거 진짜. 어쨌든 간에 유럽 연합이 만약에 공동으로 미국의 국채를 매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덴마크만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 뉴스에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유럽이랑 거의 갈라서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뭐 자칫하다가는 모두 다 미국의 국채를 다 이렇게 또 팔아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금리가 확 이제 상승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돈이 갑자기 또 이제 쪼여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미국이 뭐라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 발을 이렇게 또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무력은 사용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한 발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캐나다의 이제 총리 있지 않습니까? 한이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이 연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한이 총리는 지금 세계가 단순히 변화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질서가 붕괴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질서가 변화가 아니라 붕괴가 되고 있다. 럽처가 지금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Rupture in the World Order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강대국들이 규칙을 무시를 하고 힘의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같은 이런 이제 중견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파워가 아니라 미들 파워들이 단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대국들의 메뉴가 돼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견국들도 나서가지고 미국에 대해가지고 대항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랜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럽에다가 관세를 강하게 이제 붙인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반대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 캐나다 총리는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캐나다 총리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그 마크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불량배보다는 이제 존중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불량배처럼 분리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량배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마크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영토 주권을 담보로 한 압박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는 덴마크랑 이제 글랜드를 이제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기 위해 가지고 글랜드에다가 군대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군대를 이렇게 또 보내면서 우리는 무력을 앞세운 야만보다는 법치를 선호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돌려깎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법 위에서 군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집행위원장도 이제 나와가지고 과거의 질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 그리고 경제를 자립을 이렇게 또 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유럽은 미국이랑 이제 갈라서야 할 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가장 좀 위협적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유럽을 이렇게 또 보면 항상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유럽에서 미국이랑 갈라서야 할 때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도 좀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닐까. 너무나 막 압박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좀 이제 외톨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글랜드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유럽 투자 패키지를 지금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랜드를 절대 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발전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개방이랑 그리고 협력을 강조를 하는 온건한 태도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으면서 미국이랑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미국이 중국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예전에 미국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중국이 예전에 미국 같은 그런 온건한 태도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뭔가 뒤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중국한테 다 전 세계 나라들이 붙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국제기구에서 다 빼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빼내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중국이 막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제 무대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이 슈퍼파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진짜 중국한테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다보스 포럼에서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주지사도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엄청나게 유럽에다가 대고 비평을 이렇게 또 했다,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먹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유럽 국가들을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게빈 뉴섬 주지사는 유럽 지도자들이 너무나 비겁하게 굴고 있다, 롤링 오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비겁하게 굴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독서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가 무서워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반항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는 유럽의 리더들한테 트럼프 앞에서 설설 이렇게 또 기고 있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라도 가져다 줘야 할 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니 패드라도 줘야 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설설 기고 있는데 니 패드라도 갖다 줘야 할 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협상 방식은 외교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라고 이 유럽을 엄청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대립각을 이제 가장 많이 세우고 있는 미국의 정치인은 바로 뉴섬 주지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 그린란드를 이렇게 또 먹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는 그 리더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설설 기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의 리더들한테 뉴섬 주지사가 엄청나게 한심하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좀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섬 주지사도 스토어가 있거든요. 그 스토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반대하는 그런 모자도 팔고 막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부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조롱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빨간색 그 니패드를 지금 판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좀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그 정치인은 지금 보면은 뉴섬 주지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은 뉴섬 주지사도 강력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럽의 리더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만 너무나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 뉴섬 주지사는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유럽 국가들도 이해를 이렇게 또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요구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관세 위협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미국이 유럽이랑 무역을 이렇게 또 하면서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안보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의 군대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무나 좀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일부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분을 이렇게 또 맞춰주려고 트럼프 위스퍼러라고 이렇게 또 뉴섬 주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를 이렇게 또 하거나 나토를 이제 탈퇴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뉴섬 주지사는 이거는 그냥 빙 플레이다, 그냥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토 총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토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시리아에서 이룬 성과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딸랑딸랑 아부를 이렇게 뗐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부가 섞인 찬사를 이렇게 또 보낸 점을 이 기사에서는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토 총장은 그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무슨 협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나토 총장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막 눈치를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이제 폴비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유럽이 미국이랑과의 그 무역 협정을 전격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계속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미국하고 유럽 간의 무역 협정의 그 법적 이행 작업을 전면 중단을 하기로 유럽이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유럽의 주권과 그리고 영토 보전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평상시와 같은 비즈니스는 불가능하다라고 이 유럽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유럽 간의 그 모든 트레이드 딜을 지금 중단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를 먹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막 유럽에서 계속 이제 반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린란드를 먹기 전까지 유럽에 있는 국가들한테 8개국한테 관세를 매기겠다. 10%에서 25%대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하고 유럽 간의 그 트레이드 딜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여왔었던 거를 이거를 이제 끊어버리겠다라고 유럽이 좀 이제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유럽은 앞으로 더욱더 갈라지는 그런 뉴스만 계속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는 그 에어포스 1을 타고 다보스 포럼에 이렇게 또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에어포스 1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 에어포스 1이 이제 떴다가 다시 되돌아 가가지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다보스 포럼을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행기에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또 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그 비행기 그 기자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실에 불이 막 켜졌다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좀 이제 노후화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엘렉트리컬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다보스 포럼에 이제 가려고 했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비행기 타고 이렇게 또 가느라고 한 3시간 정도 다보스 포럼에 좀 이제 늦게 이렇게 또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유럽은 계속해가지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만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나토의 그 총장이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또 아부하는 그런 발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딸랑딸랑 이렇게 또 아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나토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아부를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엇이 또 불가능했을 것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 유럽에 국방비를 증액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이 나토 총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이제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GDP의 2%의 국방비를 쓰기로 이렇게 또 합의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토 총장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의 이제 방위를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제 강요를 한 것이 결국에는 이제 유럽이나 이제 캐나다 같은 그런 이제 나토의 핵심 국가들이 국방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이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토 이제 동맹국들은 작년에 있었던 정상회의에서 2035년도까지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5%로 이제 상행을 하는데 합의를 내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국방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국방비 3.5%와 그리고 안보 관련 지출 1.5%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이 국방비는 GDP의 5%를 써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을 이제 2035년도까지 동맹국들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나토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 요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긴장이 되고 있다 유럽이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신중한 외교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이랑 잘 상의를 이렇게 또 해야 된다. 잘 외교를 이렇게 또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나토 총장은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부 떠는 그런 말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이렇게 또 보더라도 미국이 나토에서 가장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돈을 이렇게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도 원래 좀 이제 국방비를 늘려야 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 이 유조선들 있지 않습니까? 오일 탱커를 또 7번째를 납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1월 20일 화요일에 카리브해에서 이 베네수엘라랑 연계가 돼 있는 유조선 사기타라고 하는 배를 납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7번째 배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기타라고 하는 이 배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카리브해 그 격리 조치를 위반을 이렇게 또 하면서 불법적으로 석유를 운송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배는 이 그림자 함대 있지 않습니까? 섀도우 플릿의 일부였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배를 이렇게 또 납포를 해가지고 아마 또 미국에 또 알아서 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그 모든 오일들은 지금 이 미국에다 관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다 관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제거를 하는 것과 그리고 미국 시민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일을 판 것을 미국이 얼마 전에 그 마두로를 축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비용이 이렇게 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커버를 하는 데도 쓰고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를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쓰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이 알아서 베네수엘라를 이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마두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돼 가지고 축출이 이렇게 또 돼 가지고 뉴욕에 있는 구치소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어떠한 나라의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뭐 불법을 저질렀던지 간에 어떠한 나라의 독재자 그 대통령을 축출을 해내가지고 미국의 법정에 지금 세웠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마약 밀매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로드리게스 그 임시 대통령이 이끌어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런데 미국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라고 하네요. 사실상 미국이 전부 다 베네수엘라의 오일을 다 컨트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소한의 투입을 해가지고 그냥 마두로만 축출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전면전도 하지도 않았고 전쟁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우두머리만 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미국한테 말을 잘 듣는 그 사람을 지금 꽂아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면은 두 번째 수출하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비즈니스맨인 것 같기는 합니다. 최소한을 투입을 해가지고 최대한을 이끌어내는 것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그 오일들을 미국이 다 이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5억 달러 정도의 이 베네수엘라 오일을 미국이 가지고 간 것 같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그 베네수엘라산 오일을 모두 다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합니다. 모두 다 팔고 아마 5억 달러 정도를 이제 판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중에 3억 달러를 베네수엘라한테 이렇게 또 줬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이렇게 또 축출을 해내면서 베네수엘라 오일들을 막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일 탱커들 나오는 거 족족 다들 이렇게 또 납포를 이렇게 또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5억 달러 정도의 오일들을 미국이 이제 가지고 갔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미국한테 이제 판매를 해달라고 이렇게 줬다라고 미국 측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판매를 한 대금 중 일부 3억 달러를 우리는 받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억 달러는 미국이 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3억 달러는 베네수엘라를 또 이제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쓰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화폐가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 볼리바르 화폐를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이렇게 또 시키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구매력을 이제 회복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외환 시장에 투입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베네수엘라 의회는 국영 석유 회사의 독점권을 지금 낮추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외국 기업의 지분 확대를 허용을 이렇게 또 하는 법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거를 법제화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미국의 기업이 베네수엘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를 거의 완벽하게 통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통치를 하면서도 당근하고 책찍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마두로를 축출을 해내면서도 로드리게스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도 이 판매 대금을 일부 주는 등 뭐 60% 정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5억 달러에서 3억 달러를 준 것은 생각보다 많이 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오일들을 제가격을 받고 이제 아마 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이렇게 또 받고 있었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뭐 엄청나게 싸게 계속해가지고 오일을 이렇게 또 팔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미국한테 종속이 되면서 제값을 받고 오일을 이렇게 또 팔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베네수엘라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라틴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이 남미에서는 이 마두로를 축출을 해낸 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마두로 체포에 대해 가지고 남미의 반응은 반미 감정보다는 실용주의가 이렇게 또 앞서고 있으면서 압도적인 지지로 미국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페루에서는 74%가 미국을 지지를 한다. 이 미국이 마두로를 축출을 해낸 것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페루는 74%, 그리고 칠레는 63%를 지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이제 남미 대다수의 국가들은 미국을 다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 마두로가 독재 정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독재 정권에 대한 혐오가 이 남미 국가들의 이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독재 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베네수엘라가 경제 위기에 있었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미국이 했었던 그 방법은 옳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마두로가 저번 대선에서도 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자신의 그 대통령직을 이어나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마두로가 아마도 계속해서 이제 통치를 했었을 것이다 라고 남미 국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의 상황이랑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바뀌어졌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소련이랑 좀 이제 냉전 시대에 있었을 때에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이 개입을 이렇게 또 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반대 세력이 이렇게 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Go back home, Yankees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반대 시위가 이렇게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 시위가 없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별로도 좀 이제 온도차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멕시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좌파 지지층이 두껍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여론이 반반이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를 이제 축출을 해낸 것에 대해 가지고 여론이 반반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슈엔바움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그 거부세를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아르헨티나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는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남미의 뭐 트럼프다라고 하는 이 미엘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반기는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마두로를 잘 돌보지 못한 것을 대해 가지고 조롱을 하는 그런 AI 영상들이나 사진 같은 것들도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미 국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범죄 조직들이 확산을 이렇게 또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용적인 그런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독재자를 축출을 해낸 것에 대해 가지고 남미 사람들은 찬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렇게 힘들 바에야 실용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렇게 또 나서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보다는 이제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남미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네소타에 있는 브루클린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이제 경찰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 경찰이 비번이었다고요. 오프 듀리였다고 합니다. 오프 듀리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스들의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포위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은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은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네요. 시민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스 요원들이 박스인을 이렇게 뗐다라는 그런 소리지. 포위를 이렇게 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Are you legal? 이렇게 물어보고 Do you have paperwork?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여성 경찰관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이 상황을 촬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아이스 요원이 핸드폰을 딱 치는 등 막 떨어뜨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영상 찍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경찰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다음에 결국에는 이 요원들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떠났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종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모습을 봐가지고 라틴계 사람이라고 하면은, 히스패닉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 페이퍼 있느냐라고 그냥 물어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브루클린 파크 시장에 나와가지고, 아니 경찰관한테까지도 이렇게 Do you have a paper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인종 프로파일링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진에서도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이 아이스 요원들은 자기 얼굴들은 다 가리고 있거든요. 다 가리고 있으면서 이름표도 착용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어느 기관의 소속인지 파악도 어렵다. 아니 이러한 사람이 리걸이야? 너 뭐 페이퍼 있어? 라고 이렇게 또 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분명히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도 조만간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미네소타에서는 이 아이스 요원들이 인종 프로파일링까지 이렇게 또 하면서 경찰관까지 지금 Do you have a paper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probable cause가 없는데 그 search and seizure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막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진짜 좀 이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유로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는데요. 시민권을 이제 보여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합법이냐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시민권을 증명을 해야 하는 순간은 입국 시, 입국을 할 때 해외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올 때 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 시에 이제 일을 이렇게 또 할 때에는 시민권이 필수인 조건인 특정 직업에 지원을 할 때 시민권을 이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운전 중에 신분증을 이제 소지를 하는 게 의무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길거리에서의 이제 검문은 일방적인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경찰이 이제 다가와가지고 신분증을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할 때에는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 요원은 요원들이 상대방이 불법 체류 중이다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하면은 reasonable suspicion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잠시 구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이 작년 여름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요청을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서 라틴계나 뭐 히스패닉이나 이런 이제 특정 인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동 순찰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리걸이냐, 페이퍼 있느냐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안 보여줘도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이제 대법원의 이런 이제 판결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법과 현실 사이에 좀 이제 간극이 있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요원들이 좀 이제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구금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이고 그리고 이런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 시민권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할 거다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신분증 소지 의무가 없지만, 그런데 이런 이제 인종 프로파일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권 사본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것이 이 불법 체포를 이렇게 또 막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들이 이렇게 또 아이스들이 자신한테 Are you legal? 뭐 Do you have a paper라고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냥 신분증 보여주는 게 가장 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아이스 요원들한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지금 이렇게 또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 남부가 이번 주말에 굉장히 추울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텍사스에서 테네시까지 미 남부가 굉장히 추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시시피, 알래바마, 테네시주 이렇게 해가지고 미 남부 지역이 굉장히 추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부터 평원 지역에서 이 플레인 지역에서 눈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으로는 진눈깨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어붙는 비, 프리징 레인이 예보가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에는 폭풍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적설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하고 월요일에는 폭풍 시스템이 동부 해안으로 이제 도달하면서 월요일까지 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주지사는 비상 대응 자원을 지금 가동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에 겨울 폭풍이 이렇게 또 들어닥침으로 해가지고 도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얼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이제 밖에 나가실 때는 운전에 특별히 조심해 주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에 있는 어떠한 대학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대학교에서 인도 커플이 이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 내에서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또 썼었다고요. 전자레인지를 대학교 그 휴게실에서 전자레인지에다가 인도 전통 음식을 이렇게 또 데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 전통 음식을 데피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그 카레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학교 직원이 너무나 냄새가 난다 라고 하면서 항의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항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데우면 안 된다 라는 규칙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 커플은 이 사건 이후로 대학 측으로부터
연구 자금 중단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강의 기회가 이제 박탈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고, 지도 교수가 이제 교체가 되는 등 조직적인 보복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작년 5월 달에 민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제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9월 달에 학교 측으로부터 2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을 받고 학위를 이제 수여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학 측에서는 법적 책임은 부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인도 커플이 우리 대학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을 금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음식 인종 차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백인들이 인도의 음식의 그 향신료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난다라는 그런 이유로 유색 인종을 막 배척을 하는 그 형태에 대해 가지고 비난이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에 뭐 인종차별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음식에 대해 가지고 인종차별을 이제 백인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테슬라는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있지 않습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라이센스를 이렇게 또 판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거를 거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을 다른 회사들이 안 사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자율주행 그 시스템을 브랜드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기술의 핵심 기술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은 뭐 자동차의 운동 성능이나 뭐 엔진의 성능 이런 것들을 자동차의 그 기술로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자동차의 가장 큰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이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렇게 또 쓴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한테 이제 존속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은 독자 생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술은 우리가 만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포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포드는 2028년도까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자체 개발을 해야지만 비용을 30% 절감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사 차량에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의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은 테슬라를 위한 그런 이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포드 차에다가 넣는다고 하면은 이 포드 차들을 테슬라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포드는 포드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포드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리비안 역시 자율주행 컴퓨터를 자체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칩을 설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리비안은 로보택시 사업까지 지금 구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각 자동차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 시스템이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만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각 자동차들의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부품들이 테슬라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외부 공급 업체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품들도 테슬라 거를 이렇게 또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시스템들을 알아서 개발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그 자율주행을 지금 민주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알파마요라고 하는 자율주행 개발 도구 패키지를 이렇게 또 출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테슬라의 기술 없이도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기가 쉬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세디스 벤츠에서는 알파마요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를 아마 쓰지 않을까. 경쟁사인 테슬라를 이렇게 또 쓰는 것보다 엔비디아 이 알파마요 플랫폼이 있다고 해요.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기본 시스템을 써가지고 자사의 부품들이랑 연결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이미 다이먼 있지 않습니까? JP 몰건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레딧 카드 그 상한제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을 10%로 이제 상한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벌먼트 주랑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에 먼저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의 다보스 포럼에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선 제안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경제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10% 이자율 상한선을 이렇게 두게 된다고 하면은 은행들이 수익성이 악화가 돼가지고 크레딧 카드 사업을 대폭 축소를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80% 정도가 크레딧 카드 계좌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식당이나 소매점, 학교 이런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크라틱 이 민주당 주들의 먼저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좀 이제 조롱 섞인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벌먼트 주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에다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벌먼트 주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 두 의원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이제 상한제를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이렇게 또 해왔었던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먼은 좌파 인사들이 가격 통제의 실제 결과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카드 회사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좌파 정치인들한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컨그레스 의회에다가 크레딧 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빨리 통과를 시켜라 라고 얼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1년만 크레딧 카드 이자율 10% 상한제를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1년이야. 왜냐하면은 올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이유를 이렇게 또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미국인들의 30% 정도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 미국 시민들은 우리 대금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크레딧카드 이자율을 10%로 상한을 이렇게 또 준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집을 사기 위해 가지고 저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크레딧 카드 회사들한테 이 이자율을 10% 상한제를 하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은행주들은 다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티은행도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캐피털원도 1% 이상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크레딧 카드 이자율 10% 상한제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그렇게 투자자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 지도부인 마크 존슨 하원 의장조차도 가격 통제에 대해 가지고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하고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은행의 주식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1년만 해보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이 헤인즈 있지 않습니까? 헤인즈 주식을 전부 다 매각을 이렇게 또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크라프트 헤인즈의 지분 28%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전량 매각을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 헤인즈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사들였거든요. 많이 이렇게 또 사들였는데 그런데 이게 투자 실수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2015년도 크래프트 헤인즈가 합병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주식이 지금까지 7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2015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거의 대략 한 10년 동안 주식이 70%나 폭락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입맛 변화 그리고 이제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핵심 브랜드들이 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네요. 뭐 케첩 같은 것들도 그냥 항상 그냥 케첩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입맛이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도 크래프트 헤인즈가 합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빛나는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라고도 인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러나게 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수를 지금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헤인즈의 주식을 전부 다 이제 매각을 하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자마자 이 오늘 크래프트 헤인즈의 주식은 5% 정도 하락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크래프트 헤인즈의 회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합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크래프트 헤인즈 회사를 두 개로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하나 회사는 소스, 스프레드, 상온 보관이 가능한 식사 같은 것들을 지금 회사로 이제 나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회사는 북미 지역에서 이제 파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파는 회사로 지금 나누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뭐 오스카 마이어 햄 같은 것들, 뭐 크래프트 치즈, 뭐 런처볼 이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또 나누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이사직으로 남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파월 의장의 임기는 5월 15일에 종료가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의장을 이제 지명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도 1월 31일까지 남을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준 의장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이사직도 사퇴를 이렇게 또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법적으로는 2028년도까지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법무부랑 지금 정면 충돌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지금 금리나 압박을 위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정치적인 보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은 아마도 이 의장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사직을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남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 이 이사로 계속 이제 남는다고 하면은 금리 결정을 하는 그 FOMC 있지 않습니까? 이 FOMC에서 투표권을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를 해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압박을 준다고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이사직으로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대표를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금값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글랜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금값이 계속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금값을 이렇게 또 보니까 4,800달러를 넘어섰더라고요.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라고 합니다. 4,835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글랜드를 먹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지정학적인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값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금값은 올해 들어가지고 5,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4,800달러니까 조만간 5,000달러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어떠한 은행에서는 이렇게 지금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값이 최대 7,15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전망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 들어가지고 금은 가장 확실한 투자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올해 안에 금은 4,9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금을 많이 사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앙은행들이 금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달러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금을 매입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5년도부터 2026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앙은행들 뿐만이 아니라 자산 운용사들, 헤지 펀드들, 연금 펀드들이 엄청나게 금을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민간 부분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금값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러다가 급락을 하는 거 아니야? 안전자산으로 돈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베네수엘라에서도 마두로 체포 작전이 이렇게 돼 있었었고, 그리고 미국이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계속 이제 무슨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될 것으로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앞으로 10년 동안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이 금값은 7,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